바야흐로 100세 시대.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노후의 삶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퇴직을 하고 일을 그만둔 후에는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는가에 따라 노년기 삶의 만족 지수가 크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의 공공기관을 잘 이용하면 효율적인 여가 활동은 물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국민마이크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깨알 정보를 나눠봅니다. 김재건 기자님, 남현경 기자님, 또 김윤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가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느끼는 노년의 행복입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도 처음에 퇴직하셨을 때 시간 정말 많이 남으셨죠? 네. 네, 뭐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많이 헤맸는데 그래도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요가나 걷기 하여튼 이런 운동 쪽으로 저는 많이 강의를 신청했고 들었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은퇴하고서 한 7년 됐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재기후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 회사에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영화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김재건 기자님은 워낙 활동적이셔서 처음부터 아주 활발히 활동하셨을 아니요, 것 같은데. 1년 쉬었어요. 1년 쉬니까 좀 막막은 했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100세 시대니까 좀 하자. 그래서 국민 리포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시니어들이 퇴직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경로당이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경로당하고 뭐 흔히 다니시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떤가요? 그 많이 차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거의 뭐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데 거기는 뭐 우리 나이는 꼬마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우리가 얼씬거리면 안 되죠. 저희 지금 뭐 무료로 지하철 타도 그 경로 속에 앉으면 야단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뭐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고 복지관은 대신 60세부터인데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정말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복지관마다 한 15,0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많이들 활동들 하고 있죠. 또 마침 우리 김재건 기자님께서 노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뭐 여러 공공시설 취재를 하셨어요. 우리 그 VCR을 먼저 보고 또 이 얘기 이어갈까요? 어르신들의 힘찬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구령과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단체 체조를 합니다. 기구를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하고 빠른 동작으로 탁구를 치는 모습에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들하고 게임하면서 그냥 플래시으로 빡 때리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팍 날아가요. 백신 나오셨었구나. 네. 여기서 11월 달에 한 게 96 나왔거든요. 네. 고혈압, 당뇨 상담을 하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집니다. 하루 800명이 넘게 방문하는 이곳 시설은 일반 병원 못지않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치매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또는 마을회관 영화관은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줍니다. 영화도 보고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시중에 가면 돈 드니까 무료니까 여러 가지 좋고 또한 이게 옛날 영화도 하고 또 때로 가던 좋은 신진 영화도 하니까 좋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열기가 복지관 어학교실에 가득합니다. 배움의 열의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선물합니다. 중국어를 비롯해서 지금 기타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일주일에 2번을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간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곳 복지관은 하루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은 전국에 36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또 많이 알려진 곳이 복지관, 예, 또 그리고 구민센터네요, 기자님. 복지관은 우선 우리나라 전국에 360여 군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등록 회원이 10,000명 넘는 데가 많고요. 하루 이용객이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거의 1,000명. 근데 이제 운동하는 또 공간이 있고 또 어학교실이라든가 뭐 배우는 공간이 있어서 하루에 이제 점심도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서 운동하시고 공부하고 점심 잡수시고 오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사실 저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사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아버님이 거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예, 참 좋은 곳인데 주변에서 참여를 안 하셔서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시는데 사실은 좀 우리 어떤 시니어들의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자기를 낮추고 비워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회생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좀 덧붙인다면 가능하시면은 어떤 그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적인 뭐 체육시설 같은 거라든가 또 전문적인 문화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본인이 가서 하고 싶으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복지관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김윤정 기자님이 또 새로운 곳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시니어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복지관보다는 이제 구청이나 그쪽이 약간 좀 정도가 높아요.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좀 다녀봤는데 주로 컴퓨터 시험 위주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뭐 면허증도 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찾아보면은 뭐 구청, 주민자치센터, 뭐 문화원 이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김윤정 기자님 많이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면 좀 찾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 다 컴퓨터 할 줄 아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공공기관의 어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새소식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은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컴퓨터를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월 초만 되면은 인터넷을 꼭 뒤져요. 하면서 뭐가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또 무료도 뭐 있는 거 없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걸 하려고 딱 하면 우리 구민이 아니니까 못 받는다. 또 그리고 나이가 또 제한이 있는 데가 있어요. 단 67세 이하. 그러니까 나이가 되지 않아서도 왜 67세죠? 요즘은 인생은 80부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정해놨는지. 그래서 노인이면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서울 시민이면 서울시에서라도 통합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 기자님, 시니어분들은 또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건소 얘기도 나오던데요. 보건소가 저는 동네 병원에 독감 주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보건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시설 좋고요. 친절하고 뭐 검사도 거기서 피 뽑아서 즉시 해주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이 구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소도 꼭 많이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고 고혈압, 당뇨약 같은 거는 뭐 거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방해줘요. 어느 약 달라면 그렇게 웬만하면. 그래서
보건소도 좀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가 또 치매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취재를 한번 갔더니 미술 교실 또 무슨 그런 교실이 있어요. 치매 지원센터는 치매 걸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치매 예방하러도 가고 그러고 또 이제 60 되기 전에 벌써 50대 접어들면 회사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 플러스 센터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훈련하고 연구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저도 보건소 한번 가보니까요. 물리치료가 거의 거의 무료로 해주고 아주 편리하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시니어의 행복한 여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 저는 일본 건을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살지만 거기 꼭 비교한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100점에 50점 정도 저는 주고 싶고요. 그것도 후하게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아쉬운 박하게. 점이 많죠. 제가 좀 전에도 그 봉사하는 어르신들 보면요. 일할 곳도 너무 없고 뭔가 좀 그 100세 시대에 지금 대부분의 저도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려고 하는 게 우리 세대의 그 어떤 그 정신인데 그분들도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일할 곳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화센터도 뭐 어르신들은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앞으로 50점은 더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현경 기자님도 조금 동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뭐 배우는 것 이런 것도 다양하고 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70점쯤 드리죠. 후하게 주시네. 저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동감인데요. 한 60점 정도? 근데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이 제가 이제 공학도가 돼가지고 피아노 하고 싶어가지고 은퇴한 후에 피아노 학원을 갔더만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만 입시생 위주니까 좀 어르신들은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두어 군데 댕기다가 이게 참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전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좀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예. 자, 경제적인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행복한 노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많이 보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평균 보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요. 어디 조사한 걸 보니까 한 80%는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걸 일을 하고 한 20% 정도만 용돈으로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어떤 소스가 되는 건데 저희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니어들을 위해서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윤정 기자님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보면은 어르신들은 항상 사회에서 받기만 하는 그런 약자로 지금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만 지금도 노노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 챙기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들이 직접 점점 챙겨드리면서 우리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어떤 좀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좀 프라이드랄까 자존심 그런 것도 좀 세워가는 그런 어르신들 노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덧붙여서 우리 남현경 기자님은 네, 저는 정말 건강한 시니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즐거운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 해야 잘하는지도 잘 알고. 그러니까 뭐 7순이 됐든 8순이 됐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거운 것이 있으면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찾아서 내가 즐거운 것이 뭔지 거기 가서 그걸 배우면서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찾아야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정책도 근간이 돼야 하겠지만 문화 생활을 통한 행복한 삶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쾌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그런 노후를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국민마이크 시니어 기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